요즘 애들은 회사보다 자기가 먼저야. 툭하면 퇴사하고 엄청 이기적이지. 아마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Welcome to the debate. 과연 이 말은 과학적인 팩트일까요? 아니면 미디어가 팔아먹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일까요? 네, 오늘 끝까지 귀 기울이신다면요. 여러분은 매일 출근해서 겪는 그 지긋지긋한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갈등을 넘어서 우리 조직의 진짜 병목이 어디인지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쟁점은 EQ 방법론이라는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규정한 그 MZ세대 조직원이라는 프레임이 과연 타당한 개념인지 아니면 오히려 조직 관리를 방해하는 허구적 도식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증입니다. 저는 이 MZ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무려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극을 무시한 채 미디어가 편의적으로 조립해낸 허구라고 봅니다. 이 얄팍한 라벨링을 기반으로 한 조직 관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디어의 묘사가 다소 과장되었을전정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들이 공유하는 공정성에 대한 열망, 그리고 수평적 소통의 요구는 쉽지 않은 거대한 문화적 변동이라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는 사회학자 칼 마나임의 세대 이론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마나임은 청소년기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코호트 효과, 즉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대적 충격을 겪어야 하나의 세대로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부르는 MZ세대를 보십시오. 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그 뼈아픈 경제적 붕괴를 교실에서 직접 목격한 80년대생하고 태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아이패드 쥐고 자라난 2010년생을 하나의 세대로 묶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학술적 폭력에 가깝다고 봅니다. 역사적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두 집단을 억지로 테이프로 감아놓은 격이죠. 그 30년을 하나로 묶었다는 논리적 약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하지만 우리가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시대의 거대한 변화상을 포착하는 거시적 지표로서 기능한다는 그 실용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근대라는 개념 아시죠? 과거에 단단했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액체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흐름이 변했다는 건 맞지만 그 흐름의 주체가 MZ라는 단일한 집단은 아니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실제 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보면 61%가 나를 MZ세대로 묶는 것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Q 방법론 분석 결과를 보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진짜 생각과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끄집어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보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 분석을 돌려봤더니 MZ세대라는 꼬리표 아래 묶인 사람들 내부에 무려 6가지의 완전히 다른 주관적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즉, 미디어나 마케팅 업계가 끊임없이 찍어내는 까다로운 개인주의자 프레임은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기성세대의 편의주의적 일반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6가지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그 결과는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6가지를 관통하는 굵직한 공통점에 집중해 보시죠.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들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바로 직업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과거 세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하고 조직과 개인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제1유형, 4유형, 6유형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건 미디어가 허공에서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른바 회사에 내 뼈를 묻겠다던 맹목적인 조직 몰입 모델이 붕괴하고 철저히 실리적인 계약 관계로 이동하고 있는 실지 않은 거대한 현상을 미디어가 포착해낸 겁니다. 현실의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요즘 애들은 참 달라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것도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문화적 이질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피부로 느낀다는 그 이질감 자체가 미디어에 의해 오염된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미디어가 실제 않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없는 갈등마저 과장하고 조장했다고 봅니다. 비카인즈의 데이터 분석을 보시죠.
2019년에 MZ세대를 언급한 기사가 1년 내내 고작 1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1년에는 무려 2만 건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170배가 넘는 엄청난 증가세죠. 기사가 폭증했다는 건 대중이 그 키워드에 반응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 2만 건의 기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지와 마케팅 관련 영역에서 쏟아졌습니다. 즉, 새로운 소비계층을 규정하고 세대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자본의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펌핑된 결과라는 겁니다.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90년대생 대리나 신입사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속으로 나는 MZ세대니까 오늘 부장님 지시에는 당당하게 왜요? 라고 따져야지? 이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오히려 미디어가 연일 MZ는 이기적이다. 오라벨만 챙긴다. 이런 자극적인 도식을 쏟아내니까 멀쩡하게 굴러가던 직장 내에서도 불필요한 색안경이 씌워진 겁니다. 미디어가 갈등을 중개한 게 아니라 갈등을 발명해냈다. 그렇죠. 발명해낸 거죠.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해 어렵군요. 상업적 목적에 의해 미디어 노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데이터 자체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수많은 단어 중에 MZ였을까요? 시장과 미디어는 대중의 현실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키워드에 그토록 엄청난 비용을 태우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에서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들이 이전의 선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낯선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언어가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의 순기능을 짚어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조직 문화를 고민하시는 매니저나 리더급이 계시다면 이 표면적 현상 아래 숨겨진 본질을 파헤치는 저희의 치열한 논쟁이 흥미로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장 지적인 담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만약 미디어가 만들어낸 MZ세대라는 다소 자극적인 라벨링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대한민국의 그 굳건하고 보수적인 기업들이 수평적 소통이라던가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지금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까다롭다는 MZ들을 달래고 붙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조직문의 혁신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이 좀 섞여있을지언정 이 담론은 한국 사회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변화를 끌어낸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라벨링이 실용적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에 저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바로 그 얄팍한 도식 때문에 현실의 리더십과 조직 권리가 완전히 길을 잃고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가 도출한 6가지 유형 중 유형 5, 조직 순종형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미디어가 그리는 이기적인 MZ와 정반대입니다. 조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본래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군말 없이 맡겠다고 답하는 청년들입니다. 또 유형 2, 조직 공생형은 어떻습니까? 직업의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고 회사라는 공간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부장님, 팀장님들이 유튜브에서 소위 MZ세대 대응 매뉴얼 이런 걸 보고 와서는 이 열정적인 신입사원들에게조차 MZ니까 회식 극혐하겠지? 워라벨 중요하니까 6시 넘으면 말도 걸지 말아야지 하면서 섣부르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히려 정당한 지시와 체계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선배들과 부대끼며 조직에 녹아들고 싶어하는 유형 5나 유형 2의 직원들은 이런 기계적인 태도에 심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미디어가 만든 그 도식을 살아 숨쉬는 개별 인간에게 더 씌웠을 때 벌어지는 정말 코미디 같은 비극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데이터는 조금 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5를 굉장히 강력한 발례로 제시하셨는데 이 분석에 참여한 22명의 표본 중에서 그 유형 5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소수이긴 했죠. 이는 전형적인 아웃라이어, 즉 예외적 소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직 관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예외적 사례에 기대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 1, 조직도구형과
유형 4. 조직 실리형입니다. 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커리어와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확언하죠.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업무 시간에 대놓고 개인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이직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후배들을 보며 당황하는 선배들의 사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이기주의라는 도덕적 비난을 가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과거에 비해 조직 충성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은 미디어의 허풍이 아니라 철저히 증명된 팩트입니다. 현실을 코미디라 부르며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단 오류 아닐까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뿌리를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제1유형과 제4유형이 보여주는 도구적이고 실리적인 행동 양식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체 왜 그들이 조직보다 개인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맥락을 완전히 소거한 채 요즘 애들은 충성심이 없다는 결과만 떼어놓고 보는 건 공정하지 않죠. 이것이 정말 어떤 특정 세대가 타고난 이기적인 성향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부모 세대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거리에 나앉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고도성장기는 끝났고 평생 직장이라는 사회적 계약은 직원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파기했습니다. 사회학자 울리휘 백이 통찰했듯 우리는 노동과 생존의 모든 위험을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성 속에서 언제든 이직할 수 있는 생존 배낭을 싸두는 것. 이건 세대적 이기심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불합실성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미디어는 이 거대한 구조적 책임을 교묘하게 지워버리고 갈등 프레임으로 전환해버린 셈이죠. 품에 있다는 그 깊은 분석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행동이 합리적 생존 전략이라는 점도 동의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해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눈앞에 나타난 결과물, 즉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 규범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팀장 입장에서 원인이 시대적 구조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회의 시간에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이나 무너지는 팀워크가 마법처럼 해결되진 않으니까요. 데이터에 나오는 유형 3, 조직 내 소통 중시형을 보십시오. 이들은 상사의 대면 지시보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소통을 훨씬 선호합니다. 퇴근 후에 카톡 연락이나 업무 지시는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극도로 거부하죠. 또한 결과는 좋으면 과거의 관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과정의 투명한 공정성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를 넘어서서 디지털 매체에 완벽하게 적응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 규범입니다. 우리는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하던 시대가 지나고 상급자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과정과 의미를 묻기나 주저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은 이들이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되었나를 변호하고 이해해주는 심리상담소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실제하는 이 강력하고 이질적인 행동 양식에 맞춰서 당장 평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소통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만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예,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 논의를 조금 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군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본 이 연구 자료는 미디어가 납작하게 찍어내고 상업적으로 유통시킨 MZ세대라는 유령의 탈을 벗겨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직장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소통과 직업적 전문성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를 나를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 차갑게 실리를 따지는 사람도 있으며 놀랍게도 여전히 조직에 순응하고 헌신해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섞여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알파벳 라벨로 묶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개인들이 직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디어가 주입한 그 편리하지만 위험한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다양한 개인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할 수 없으며 조직의 역량을 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주관적 가치관으로 파편화되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 반드시 인정해야 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까라면 까라는 식의 상명하복식 지시 대신 논리적인 수평적 소통과 투명한 공정성이 이제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뼈아프고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다만 오늘 저희 두 사람 모두가 확실하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하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사사건건 왜요라고 따져묻는 이기적이고 콧대 높은 MZ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은 분명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도식을 맹신해서 조직의 리더들이 직원을 색안경 끼고 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조직 관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화된 꼬리표는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을 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단어 같지만 동시에 사람의 진짜 훌륭한 모습과 잠재력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파티션 너머에 앉아있는 동료나 후배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유튜브나 기사에서 떠드는 MZ세대라는 뿌연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실 건가요?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은 어떤 고유한 직업적 가치관과 치열한 생존의 고민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고유한 개인인지 관찰해 보실 건가요? 나아가 이 현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더 깊고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조직은, 그리고 나는 이처럼 다채로운 개인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품어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큼 구조적인 유연성과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에 대한 각자의 탐구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Debate 오늘 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